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성하는 거 아니냐. 저는 국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국민의 시각입니다. 한쪽은 검찰 조직이라고 보여지고 한쪽은 약간 민변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 핸드폰이 2개나 망가졌습니다. 4월 24일 날 제가 딸이 결혼했는데 딸 결혼한다며 폭파해 버릴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봤던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 법안을 제대로 보신 분이 저는 한 분도 없었다고 봐요. 많이 자괴감이 느껴졌던 게 단 한 분도 2024년 총선을 에이밍하지 않는 분이 없구나. 정말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냥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외롭죠.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제가 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도 아닌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서 법적 판단이든 국민들의 판단이든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풀어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기업에 30년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영수회담도 그렇고 이거를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결 구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살아놓고 보니 그런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결핍에 의한 성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배움이 또 컸더라면 다른 길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생존하기 위한 어쩌면 그때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양양자씨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연구원들은 다 미스양이지. 미스양이라고 많이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양양자씨 하니까 짜릿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승부를 건다는 얘기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희생하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뚫리지 않는 열리지 않는 이렇게 문이 너무 많았어요. 네, 저는 이런 회사라면 내 자신을 여기다가 불사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범선박에 반대를 했을 때 제 자신한테 누구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울 출신 양양자입니다. 민주당은 약간 개별적 어떤 액티비티보다는 계파적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많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개별적 액티비티를 훨씬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의 역할은 둘 다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다만 민주당은 이제 제가 300명 중에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반도체 반자도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국민의 시각입니다. 한쪽은 검찰 조직이라고 보여지고 한쪽은 약간 민변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정당의 어떤 구성이 율사로 돼 있어서 법적 다툼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게 제가 참 낯설고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을 상대 정당을 봤을 때 그냥 적이에요. 무너뜨려야 할 그냥 적군, 타도해야 될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보다 훨씬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립적 입장이 훨씬 더 좀 유리한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성하는 거 아니냐. 저는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핸드폰이 2개나 망가졌습니다. 이게 너무 순식간에 문자가 오면 발열이 돼가지고 회로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게 휴대폰이 2개나 망가졌습니다. 4월 24일 날 제가 딸이 결혼했는데 딸 결혼한다며 폭파해 버릴 거다 뭐 이런 내용.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정치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저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데미지를 받을까봐 그게 좀 걱정스러웠었죠. 죄송한 일이고. 그러니까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었었고 사실 개인적 억울함도 있고 약간 개인적 분노도 있고 한데 뭐 개인적 억울함으로 제가 정치할 건 아니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가 뭔가 이 캐스팅
법안부터가 돼야 되겠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라면 그 법안을 너무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제가 뼈저리게 느낀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봤던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 법안을 제대로 보신 분이 저는 한 분도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저한테 왜 이 법안을 보냐, 그리고 개인을 희생을 하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런 졸속 처리에 대한 것은 좀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한 게 그 문건이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반도체를 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 어떤 그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분명히 이게 오류로 1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안 했으면 아마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30년 반도체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잘 외롭죠.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제가 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도 아닌데 저는 항상 그래요. 진실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과 대면을 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서 법적 어떤 판단이든 국민들의 판단이든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클리어돼야 국민들도 절대적 지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냥 필요로 하면 다 조사를 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 누구든 차라리 자신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풀어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기업에 30년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자리에 부임을 하면 불과 1초 전까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뭐 몇 달 전에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전임자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내 책임이고 모든 책임을 내가 안고 가는 그 소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는 전 정권의 일이다, 또는 전임자의 일이다, 전 대통령의 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아무 해결책도 안 나온다. 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임자를 탓하는 순간 너 자격 없어 하고 그냥 잘려요. 리더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요즘에 이제 보면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철학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게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한마디로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야 돼요. 그리고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유로워진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기술에서 나온다. 기술 패권에서 나온다. 저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접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총선을 제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어떤 얘기도 못 하겠죠. 그리고 빨리 복당을 어느 당에든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다 접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그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아젠다를 논의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게 좀 디파인이 되면 그래 영수회담 해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영수회담도 그렇고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거를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결 구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자에 대한 회담이 돼야 되겠다. 지금 반도체 위기잖아요. 이제 안보도 반도체고 외교도 반도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 이 위정자 분들이라고 하는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인식을 할까?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님이 그래도 카이스트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해도도 굉장히 깊으시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 뭐 가장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성으로 반도체 중요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소통은 하고, 특히 이제 정책위 의장
성일주 의장님하고 이게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이죠. 안철수 의원님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의학 쪽에 더 오리엔트 되신 분이라 반도체 언급은 잘 안 하셔요. 저 나오나요 이렇게? 100조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 그러면 그 글로벌 시장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게 100조 기업의 탄생의 기본인 거예요. 불과 2년 차이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로 딱 30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이 힘이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신주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호국 신산이 뭐 삼성이나 SK 좀 될 거고, 그리고 호국 신기는 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술 자체를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2년 전에 대만과 TSMC, 한국의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했죠. 이리로 가볼까요? TSMC 584조, 삼성전자 331조, 오히려 줄어들었네. 한국은 이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사실은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저는 30년간 제가 반도체를 했어도 워낙 기술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거 정도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컨트롤 타워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는 악의 축이고 비리의 온상이고 속된 말로 쓰레기 집단이고 막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49세에서 50살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장제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타적 삶으로 이렇게 나와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이제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좀 봉착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런 정치인도 있었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양향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반도체 중요성이 뭔가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함께 정말 중요한 또 민의가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수원박 그 상황, 그 과정을 통해서 저조차도 많이 이렇게 자괴감이 느껴졌던 게, 단 한 번도 2024년 총선을 에이밍하지 않는 분이 없구나. 정말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검수완박 상황에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제는 제가 소신 발언을 하고, 국민들께서 제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반도체 기술을 하면 더 좋지 뭐. 더 제가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그냥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다음 총선의 불리함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한테 가치는 없었어요. 그런 걸 생각할 그런 상황은 저한테 있지 않았었어요. 이 자신과의 대면, 마주할 용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데,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철학 공부를 한 게 그런 철학적 사유의 시선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그런 상황.